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에 요거 실전학습 2회 제일 마지막 지문에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봅시다. 문제 크게 문제 없었죠, 그죠? 조금 어려운 점이 없었다. 다만 이제 14번 요거 좀 이상하죠, 그죠? 요거 5번도 조금 15번도 좀 봐야 되고 봅시다. 일단 14번에 좀 이상해요, 문제가. 봅시다. 1번. 그러니까 위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번. 양자 컴퓨터에서 회전 연산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 양자 컴퓨터에서 회전 연산을 하게 되면 180도도 돌아가고 90도도 돌아가고 45도도 돌아가고 이런 거잖아요. 응? 회전 연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이거 회전시키면 180도 회전시키면 캣 제로로 가고, 그죠? 90도 회전시키면 캣 1 플러스 캣 제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90도 돌리거나 180도 돌리거나 다양한 각도로 돌릴 수가 있지. 다양한 임의의 각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회전 연산이라는 거는 다양한 각이 이제 포함된다. 180도 뿐만 아니라 90도, 다양한 각도로 45도 이런 거 다 된다는 얘기지. 예. 근데 그 결과가 다양한 각도로 나올 수가 있지. 근데 그게 모두 낮연산은 뭡니까? 180도 돌리는 거잖아요. 낮연산은 완전 180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낮연산이다. 그러니까 캣 1에서 낮연산 해버리면 캣 제로로 되고, 캣 제로를 낮연산하면 캣 1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180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한 각도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건 낮연산은 180도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결과는 다양하다. 요만 나오는 게 아니다.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1번에 틀렸는데 문제는 뭐다? 5번 봅시다. 5번. 0과 2를 7대3의 비율로 중첩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0, 1, 이건 이제 7대3의 비율로 중첩된 상태면 이쯤 있겠지, 그죠? 135도는 아니겠지, 그죠? 135도는 아니겠지. 7대3이니까.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회전 연산을 시켰대. 그러면은 어느 각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 이거 다양한 각으로 돌릴 수 있는 회전 연산이라는 게 90도뿐만 아니라 180도, 45도 다 된다며. 응? 그러면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루어지면 1과 0, 그죠? 1, 캣 1, 캣 제로가 7대3 이쯤 되겠네. 이 대한 비율로 이제 중첩 상태가 된다라고 했는데 될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응?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릴 경우에도 만약에 이쪽으로 180도 돌렸다 하더라도 여기 있겠네, 그죠? 이놈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든 그럼 하긴 상관없는데 방향 문제가 아니구나. 하여튼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와 있까 180도 회전 연산시키면 이쪽으로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 이놈 180도 시키면 이쪽으로 와 있겠지. 응? 그럼 뭐야?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앞에 부호가 좀 붙겠지만 어쨌든 간에 7대3의 비율로 1이 7이겠지. 그 다음에 얘가 3일 거고, 그죠? 이런 식이 될 텐데, 문제는 회전 연산이라는 게 180도만 있냐 이거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양한 각이 있다며. 그러면 7대3의 비율로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각이 될 수도 있고 5대5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대3의 비율로 중첩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그죠? 그 1번은 틀렸다고 하는데 5번은 맞게 되면은 회전 연산이라는 게 딱 180도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거고, 180도만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죠? 180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거잖아. 이렇다니까 문제가, 그죠? 문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죠? 어쨌든 좀 틀린 것 같다라는 거고. 나머지 봅시다. 3, 4, 5번은 쉽습니다. 봅시다. 일단 고전 컴퓨터에 이제 CPU나 메모리 칩을 용량이 4배로 증가했다. 이거 1.5년과 2년에 2배 증가한다 하지 않았어요? 그죠? 1.5년에서 2년에 2배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4배가 되려면 3년이나 아니면 4년 이렇게 되겠네. 3년, 4년 사이겠네. 그죠? 3년, 4년? 네, 걸쳐서 3년, 4년이 걸렸다. 맞죠, 그죠? 이거는, 그죠? 맞다.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서로 다른 네 자리 이진수. 네 자리 이진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입니까? 여기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 4, 16, 16가지겠죠, 그죠? 이거를 4개 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이건 4개 큐비트로 한 방에 처리한다 그랬죠, 그죠? 어? 한 방에 딱 맞춰버리는 거야, 그죠? 14-3. 14-3에 어딨나? 있네. 이 n개에 존재하는 n자리의 어떤 이진수를 n개의 큐비트로 한 방에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양자 병렬성이다. 양자 병렬성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지. 맞고, 그죠? 4번. 고전 컴퓨터에 사용된 어떤 그 메모리 칩에서 개별 소자들이 나타내는 전압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고전 컴퓨터에서는, 그죠? 개별 소자들, 또 메모리 칩에서는 개별 소자들이 나타내는 전압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0과 1을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런 어떤 있어. 전압을 어떻게 잽니까? 또 뾰족한 두 개의 침으로 여기 찌르고 여기 찔러가지고 여기 전압차. 그러니까 여기가 뭐 0V다. 그럼 여기 0V다. 그러면은 전기가 안 통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0V였는데 이거 5V다 하면 여기와 여기에 위상차, 전압차가 5V다 그러면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고, 그죠? 0과 0이면 0이면은 여기와 여기가 이제 전압차가 없으면, 그죠? 전압차가 없으면 제로, 전기가 안 통한다. 그다음에 이게 뭐 0, 5V다 그러면은 1, 그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뭐 본문에 있었죠, 그죠? 전압 차이를 통해 가지고 0과 1을 구별한다 그랬잖아. 14-4. 여기 있네. 고전 컴퓨터에서는 0은 0V, 1은 5V의 물리적인 전압 차로, 그죠? 전압의 어떤 상태로 구현한다.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에서는 이제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안 통하면 뭐 0.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 좋잖아요. 이제 회로에다가 전기를 꽂아 놓으면, 전구를 꽂아 놓으면, 그죠? 불이 꺼져 있으면 0, 불이 켜져 있으면 1. 시각적으로도 바로 판단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 100% 구현된 거지, 그죠? 구현됐다고 보는 거지. 이해되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깔끔하게 뭐 맞는 건데 1번과 5번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회전 연산을 몇 도까지, 180도로 볼 건가, 아니면 뭐 90도, 다른 각도도 다 포함할 건가, 그거에 따라 두 개가 동시에 맞고 두 개가 동시에 틀리죠, 그죠? 문제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런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뭐 모르는 게 있나, 아니면 뭐, 그죠? 내가 잘못 본 게 있나? 어쨌든 간에 뭐 제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또 넘어갑시다. 15번. 봅시다. 1번. 양적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를 처리할 때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여러 개의 이진수라는 게 같은 자리 이진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가정해 봅시다. 양적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 방에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한 방에 처리한다고, 한 방에. 이놈을 중첩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한 방에 처리한다고, 그죠?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건 누구다? 얘다, 얘. 고전 컴퓨터지. 이거 00 넣고 10 넣고 01 넣고, 그죠? 그 다음에 11 넣고 이렇게 4번 순차적으로 처리하잖아, 그죠? 얘는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처리해버립니다, 그죠? 이 말이 틀렸네.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어떤 그런 속도가 이제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빠르다. 그럼 고전 컴퓨터에서 속도가 빠르긴 한데 순차적이란 말이 틀렸지, 그죠? 틀렸다. 2번은 답이고. 3번. 양자 컴퓨터는 메모리 한 비트가 차지하는 부분의 크기를 작게 만들 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잖아요. 말 자체가 틀렸지, 그죠? 여기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모리 한 비트가 차지하는 부분의 크기를 작게 만들 때, 만약에 큐비트라는 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크기를 작게 만들라 그러면은 지금 큐비트의 크기는 뭡니까? 요놈이잖아요. 원이잖아, 원. 이 전자 한 알갱이잖아, 그죠? 실제로 전자는 알갱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파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몰라. 입자인지 파동인지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대략 물리적으로 우리 인간 머릿속에서 구현해낸 거지, 그죠? 하여튼 지금 한 전자 한 알갱이가 곧 큐비트의 크기입니다, 그죠? 큐비트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가 없지. 마치 더 과학 기술이 더 발달하면 큐비트보다 더 작은 어떤 단위에, 전자보다 더 작은 단위에 어떤 뭐 0이든 1이든 뭔가 새겨낼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하겠지, 그죠? 만약에 더 작게 만든다고 하면 그 한계가 원자의 한계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이미 지금 원자 한계가 더 작죠, 지금 큐비트가.
큐비트의 크기가 원자 한 개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원자가 이만하면 그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자가 원자보다 훨씬 작으니까 크기가 이미 원자보다 지금 작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지문 가지고 추론한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죠? 이미 그 크기가 이제 전자 원자보다 이미 지금 더 작은 상황이다. 그죠? 틀렸고. 그죠? 4번. 양자 컴퓨터는 한 비트의 물리적 크기가 원자에 가까워지더라도 이 양자 컴퓨터 자꾸 비트만 한 말이 왜 나오는 거야? 양자 컴퓨터에는 이제 그 큐비트를 씁니다. 그죠? 큐비트에 만약에 큐비트라고 했을 때 물리적 크기가 원자에 가까워요. 원자에 이미 원자보다 지금 더 작은 원자보다 더 작은 전자 알갱이로 지금 전자 알갱이에 1과 0과 중첩 상태가 표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미 작은 거야. 그죠? 틀렸고. 근접 회로의 합선이 되는 문제.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구조가 다르지. 응? 그러니까 뭐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에 따라 그죠?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와장창 지나가잖아요. 그죠? 와장창 지나가잖아. 응? 전자가 막 수천 개, 수백 개 확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고. 응? 그때 이제 그 전자들이 튕겨나가냐 안 튕겨나가냐 그런 걸 따지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합선이 일어나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양자 컴퓨터의 구조가 뭡니까? 전자 한 알갱이에 1과 0과 중첩 상태를 새긴다고. 그죠? 전자 한 알갱이에 새긴다고. 이 전자에 새기는데 뭐 이놈이 합선되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 전자 한 알갱이에 지금 새기고 있는데. 그죠? 합선 문제는 아예 없다. 그런 건 없다. 그죠? 그 양자 터널링이고 이런 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틀렸죠. 그죠? 5번. 양자 컴퓨터는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 칩이나 트랜지스터 용량을 늘리려고 할 때 또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의 어떤 메모리 칩이나 트랜지스터에 만약에 뭐 비트가 아니라 큐비트가 박혀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용량을 늘리려고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 큐비트의 개수를 더 늘리고 싶은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할 때 어떤 메모리의 한 부분의 크기가 줄이지 않아. 메모리의 한 부분의 크기를 이제 줄이지 않아야 된다.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지금 50개 큐비트를 이제 2028년 그때 이제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든대요. 50개짜리 큐비트를. 근데 나중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 가지고 그것도 뭐 16비트, 뭐 64비트, 뭐 128비트 점점 커지겠죠. 그죠? 응? 용량이 커지겠지. 그래갖고 어쨌든 큐비트의 개수가 막 늘어나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때 만약에 하게 됐을 때 한 부분의 크기를 줄여야 되겠지. 맞나요? 지금은 전자 크기잖아요. 그죠? 지금은 전자 크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 먼 미래에 그죠? 이 전자보다 더 작은 물질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다가 0과 1과 뭐 중첩 상태라는 걸 새길 수만 있으면 크기를 더 줄여야 되겠지. 맞나요? 용량을 늘리려면 크기를 더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뭐 큐비트라는 것도 지금 전자로 했지만 전자보다 더 작게 하려면은 더 작게 하면 더 집적이 되겠지. 그죠? 부피를 크게 이거 어쨌든 간에 뭐 양자 컴퓨터도 어떤 부피를 차지하는 어떤 물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보다 이제 거기다가 더 많은 큐비트를 때려 넣으려면 지금 전자 수준이지만 전자보다 더 작은 알갱이들이 발견이 되고 이제 거기에다가 0과 1과 중첩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알갱이가 발견된다면 그 알갱이로 하자라고 했을 때 더 집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크기가 줄어들겠지. 메모리 어떤 단위, 그죠? 한 단위. 큐비트가 지금 한 단위지만 그때는 뭐 메가 큐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만약에 그게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더 줄여야 되겠지. 그죠? 용량을 늘리려면 더 줄여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추론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말이 안 된다는 둥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 만약에 그 과학자들이 봤을 때 그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 뭐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다. 하여튼 계속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문장 16번, 17번 요건 쉽습니다. 봅시다. 16번 봅시다. 16번 큐비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큐비트. 뭐 더 틀린 것부터 봅시다. 비트에 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진수의 자릿수가 크다. 이게 뭔 말이야? 자릿수가 더 크다? 나타낼 수 있는 자릿수가 더 크다? 이게 이진수의 자릿수는 그러니까 이진수의 자릿수가 10자릿수다.
그걸 나타내고 싶어. 잠깐 모기가 그죠? 어쨌든 10자리의 이진수가 있어. 그거를 나타내려면 비트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10개가 필요하지. 그죠? 그럼 큐비트도 10개가 필요하지. 응? 이진수 2개 자릿수, 이진수의 자릿수 2개, 자릿수가 2개인 이진수를 비트로 나타내려면 비트가 2개 필요하죠. 큐비트는 역시나 2개가 필요한 거지. 그죠? 자릿수가 2인 이진수의 를 나타내는 큐비트는 2개다. 그죠? 자릿수가 2인 이진수의 를 나타내는 비트 수도 2개다. 그죠? 그 이진수의 자릿수와 비트의 수와 큐비트의 수는 다 같은 거지. 그죠? 크고 작고 이런 거 없습니다. 틀렸죠. 그죠? 말이 틀렸죠. 답은 2번 확실히 2번이고 1번 봅시다. 전자의 자전을 물리적으로 응용해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 그 전자의 자전을 지금 구현해낸 게 뭡니까? 블로우스피어잖아요. 블로우스피어. 이거잖아요. 블로우스피어. 그죠? 그러니까 블로우스피어가 이제 써놓은 게 어딨나? 이거잖아요. 전자의 지금 자전을 지금 그 전자가 자전하는지 회전하는지 알갱이인지 파동인지 그것도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블로우스피어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시각화한 거예요. 그죠? 이 상황인 거지. 물리적으로 구현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시각화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이거 뭐 이게 그 cat 1 그죠? 1일 때, 그다음 cat 0 0일 때 그죠? 그다음에 뭐 이 사이에 이제 중첩 상태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요 네 가지를 많이 쓴대요. 그죠? 또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블로우스피어로 이제 구현이 된 거지. 그죠? 전자의 자전을 어떤 스핀이라는 걸로 물리적으로 응용해가지고 구현해냈다. 그죠? 16-1에 뭐가 있나? 16-1에 그 스핀을 이용했다. 물리적으로 큐비트는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스핀이 사용된다 그랬으니까 물리적으로 스핀을 사용해가지고 지구의 전자의 자전을 구했죠. 왜냐하면 1일 때는 만약에 이게 오른손 법칙이 통한다면 이게 오른손 법칙이 통한다면 이렇게 돌겠지. 그죠? 이쪽으로 돌 거고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 만약에 제로라 그러면 이쪽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겠지.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 물리적으로 이제 구현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상상 속에 시각화한 건데 왜 물리적으로 구현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답은 맞죠, 그죠? 답은 맞다. 본문에 물리적으로 구현했다 그랬으니까 맞겠지 뭐. 3번 물리적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죠? 물리적 조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16-3 16-3에서 이제 스핀 그죠? 돌린다 그랬잖아. 물리적 조작을 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핀의 회전축이 만약에 이거 cat 1이었다고 했을 때 이거 이제 그 회전 연산을 시켜가지고 cat 0로 바꾸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물리적 조작이라고 써놨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쏘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쏜다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쏘게 되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파동, 그러니까 헤르츠가 같으면 어떤 물체의 진동수와 같으면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 그죠? 그 헤르츠가 다르면 아무리 때려도 이놈이 흔들리는데 이건 안 흔들려요. 근데 헤르츠가 같으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게 헤르츠의 특징이잖아요. 헤르츠가 그죠? 진동수가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동수가 2개가 같아. 그럼 이걸 때리게 되면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걸 공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맞는 헤르츠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자기파를 쏘게 되면 전자기파든 뭐 자기장이든 때리게 되면 얘가 이제 돈다는 얘기지.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조작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장이든 뭐 전자기파든 그죠? 뭐 그런 거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 어떤 에너지를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여튼 물리적 조작을 통해서 그 어떤 큐비트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죠? 1이면 0으로 나타날 수 있고 0이면 1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값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 맞지. 그다음 4번. 양자 병렬성을 이제 실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 요소로 기능을 한다. 그치? 양자 병렬성을 실현하는 게 뭡니까? 큐비트잖아. 그죠? 양자 병렬성이 이거잖아요. 양자 병렬성입니다. 그죠? 이거 한 방에 처리하는 거 양자 병렬성. 그러니까 양자 직렬성이 아니고 왜 병렬성이냐? 직렬은 이거잖아. 고전 컴퓨터의 직렬이잖아요. 그죠? 00 넣어보고 01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10 넣어보고 11 넣어보고 이렇게 한 게 직렬이죠. 그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게 직렬이고
병렬은 한 방에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양자 병렬성이다. 그죠? 근데 이 양자 병렬성을 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다? 큐비트다. 큐비트. 그죠? 기본 요소, 기본 단위가 된다. 맞죠? 그죠? 양자 병렬성을 실현하게 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맞고, 이게 뭐 14-3에 뭐가 있나? 예, 표시를 해놨지. 14-3에 14-3 이게 양자 병렬성에 얘기가 있었네요. 그죠? 한 번에 처리한다. 단 한 번에 처리한다. 아무튼 병렬이 뭐가지고 별 얘기 없네.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죠? 추론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단위 요소다. 맞고, 그다음 5번. cat1, cat0, cat1 플러스 cat0로 표시되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죠? 큐비트는 이 전자 알갱이 하나를 말하는 거고, 이 전자 알갱이 하나가 이쪽으로 도느냐, 이쪽으로 도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도느냐에 따라, 그죠? 중첩 상태, 그 다음에 1인 상태, 0인 상태가, 를 나타낼 수 있다. 그죠?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이 전자보다 더 작은 상태의 어떤 뭐, 메가 큐비트, 그죠? 뭐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겠지. 그죠? 전자보다 더 작은 물질이 발견됐을 때, 그죠? 그걸 사용할 수 있겠지. 그럼 용량이 더 증가하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걸 표시가 된다. 맞고, 그죠? 그런 상태로 나타낼 수 있다. 맞고.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 이건 뭐, 아까 말했듯이 물리적 조작으로 통해가지고, 이게 1로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이크로웨이브를 쌓아가지고. 확실히 답 2번이다. 그죠?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17번. 17번 봅시다. 17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나에 들어갈 말로 같은 액자랑서 골라라. 봅시다. 보기. 스핀 큐비트 두 개로 이루어진 어떤 양자계가 0, 1, 그죠? 1, 1로 이제 그 두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 두 개 상태가 있대요. 그런데 이 두 상태에서 첫 번째 큐비트는 제어비트. 제어비트. 그 C 낫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 이거 적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큐비트가 2개짜리일 경우에 요거 이제 그 C 낫 연산을 쓰고 1개짜리일 때는 요거 회전 연산을 쓴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2개짜리다. 2개짜리니까 C 낫 연산을 쓰겠네. 봅시다. 첫 번째 게 이제 제어비트라 그러고, 요 1, 0, 1이니까 제로가 뭐 제어비트겠네. 여기서는 1, 1이니까 1이 앞에 있는 1이 제어비트겠네. 그죠? 두 번째 스핀 큐비트를 이제 표적 비트, 타겟 비트다. 두 번째 게 이제 타겟이다. 이것도 두 번째 게 타겟이다. 그죠? 그래서 삼아가지고 C 나전산을 이제 수행했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쉽게 말하면 되지. 0일 때, 제어비트가 0일 때는 그대로 냅두죠. 그러니까 0일 때는 뒤에 있는 타겟 비트도 그냥 냅둔다. 0, 1이지.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봅시다. 제어비트가 1이니까 그러니까 C 나전산에서 이제 C가 뭡니까? 컨트롤 제어, 그죠? 컨트롤 비트 컨트롤 비트다. 컨트롤 비트 그거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찾아보니까 그렇대. 하여튼 뭐 앞에 게 이제 그 제어 비트가 1이니까 바꾸란 얘기지. 그죠? 1이면 제로를 바꾸란 얘기잖아요. 그죠? 1이니까 컨트롤 비트, 제어 비트는 그대로 냅두고 뒤에 있는 타겟 비트를 바꿔가지고 0으로 바꿔준다. 그죠? 그러면 0, 1, 1, 0, 0, 1, 1, 0 이렇게 되겠지. 쉽죠, 그죠? 그 다음 이 결과에다 다시 또 C 낫 연산을 했대. 컨트롤 낫 연산을 했대. 그럼 똑같이 하면 되지. 0, 1이니까 뭐 제어 비트가 1이고, 그죠? 제어 비트가 1이니까 뒤에 거 그냥 그대로 통과하겠지. 놔두고 안 바꾸고. 그 다음에 제어 비트가 1이니까 바꾸란 얘기겠지. 그죠? 타겟 비트를 바꾸라는 얘기겠지. 그럼 11. 그죠? 1은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제로니까 1로 바꾸라. 11. 그러면 01, 11. 01, 11. 그죠? 간단한 내용이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다만 이 개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그죠? 내용 일치 푸는데도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고 그게 맞나? 뭐 이런 거니까. 하나하나 이제 이해하면서 풀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하여튼 뭐 아는 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한까지 해봤고 다양한 어떤 상상력과 이제 추론을 해봤는데 조금 더 이제 그 지식이 좀 더 늘어나면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또 영상을 또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